게으른 투자가 성공한다. 한 달에 한 번 주식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자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5일이고요. 25년의 네 번째 주입니다. 날씨는 오늘은 좀 먼지 없이 깨끗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카툰을 잘 보니까 트럼프가 돌아왔죠. 2.0 시대의 개막. 저도 그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테립, 차이나, 유럽, 그 다음에 크립토,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죠.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보면 뉴스를 좀 보면요. 일단 AI 스타게이트라는 게 좀 이번 주에 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표시를 안 하고 있군요. AI 스타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오라클, 오픈 AI, 소프트뱅크로 해서 700조 규모의 기업을 설립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좋았던, 증시에 좋았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봤던 건 이제 낸시 펠로시가 어떤 신규 주식을 좀 산 것 같아요. 템퍼스라는 의료 AI 업체, 비스트라라는 어떤 전력 업체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다. 지금은 이제 또 갑자기 많이 떴겠죠. 조금 지켜보시다가 하락하면 그때 담궈 보실 분들은 담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꾸준히 사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구글, 아마존, 팔로알토 이런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이 있어요. 신의 손 환경에서 나온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중국 저가 다보스 포럼 얘기가 있죠. 어제 슈카 월드 코믹스 그거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아마 이 슬라이드 마지막에 중국 트럼프에 관련 얘기가 한두 장 정도 있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리고 아침에 본 건데 저는 처음 봤는데 딥시크라는 이런 AI가 있답니다. 중국의 저가 AI라고 하던데 이게 지금 이 영상인 것 같은데 더 싸고 더 똑똑하다 중국산 AI 딥시크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적어봤고요. 우리나라 이슈 중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압도하는 그런 게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좀 있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경제 뉴스를 좀 보면 20일 월요일이었겠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을 했다. 관세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트럼프가 오펙의 유가 인하를 압박했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좀 하락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죠.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3.3 정도. 한국은 2.0. 점진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 자체는 유지가 됐지만 전망이 부정적으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좀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한테도 여러 가지로 깨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타나는 게 좀 슬프긴 하죠. 리더십 부족 이런 게 가장 크다. 그 다음에 한 독상이 뭐예요? 경제 전망을 발표해서 한국의 어떤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겠죠. GDP 2% 이하 전망, 경제 성장의 둔화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좋지는 않죠. 한국은행도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6, 1.7 많이 안 좋죠. 전망이니까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는 지표는 발표되는 지표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장 마감된 증시를 보면 국내 증시는 살짝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외국인이 좀 샀고 기관도 좀 샀네요. 외국인 기관이 좀 금요일장에 좀 샀다. 그래서 그래도 일주일치를 보면 연기금이 거의 이번 주 내내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코스닥은 개인이 좀 사고 외국인들은 양시장 모두 일주일 내내 좀 팔았다라고 보이는 것 같네요.
코스피의 주봉을 보면 일단 상승 무드, 상승 일파가 형성이 되나 이렇게 보이지만 아직도 좀 뭔가 확신이 들진 않는 그런 거죠.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추세가 깨졌다 이런 거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락 추세에서 조금은 깨진 형태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역시 뭐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추세적으로는 조금 깨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상승 일파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코스닥이 가장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상승률이 뭐 계속해서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뭐 아직은 뭐 지표상 조금은 더 쉬었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안 좋은 뉴스만 계속 터지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도 박스 안에서 좀 박스 하단 쪽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20선, 50선을 넘지 못하는 일봉상 이런 모습, 좀 헤매는 모습이죠. 구름 아래에서 참 바닥권인 건 확실하다. 거의 여기가 바닥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박스 안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외국인들은 역시나 또쭉 팔고 있습니다. 뭐 한번 2주 동안 한번 샀고요. 기관 역시 잠깐 들어오는 듯 하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팔고 있죠. 외국인 보유 지분율 50.21 또 최하를 찍었죠. 그래서 이건 내가 정리를 안 했네요. 어찌 됐든 다시 거의 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50이 될 때까지는 계속 팔아 제낄 생각인가 싶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 어떤 PBR 차트를 좀 보면 역시나 뭐 아주 낮진 않지만 낮은 위치에 있다. PER 역시 좀 낮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금요일장에 조금은 하락. 항생 상해 항생이 좀 좋았네요. 항생이 좀 좋아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상해는 그저 그랬고 일본이 이번 주는 좀 많이 이 주봉상 50선 위에서 좀 반등을 꾀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이렇게 되면 또 박스를 돌파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죠. 금요일날 그 효과 때문에 좀 가라앉을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닥 큰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좀 투자하는 게 2621번 하나밖에 없긴 한데 일본도 좀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겠다. 좀 떨어지면 가려고 그랬는데 떨어지는 기세가 잘 보이지 않네요. 자, 중국은 환율 방어를 조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주 정도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미국장을 좀 보시죠. 미국장은 금요일은 이렇게 써놨지만 뭐 차익 실현이 좀 아니었을까. 왜냐면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쉬어가려고 했나 보다. 이번 주라기보다는 금요일에 지금 다우 같은 걸 봐도 뭐 거의 이번 주는 쭉쭉 2주 연속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S&P는 이번 주에 또 신고가를 찍었죠. 다우도 역시 올라가고 있고 이러니까 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직 뭐 트럼프 된 지 한 2주 정도는 뭐 허니문 봐줘야 될 테니까 좀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좀 낫지 않을까 싶지만 우리 장은 없고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많이 하락했죠. 이 엔비디아 하락이 그러니까 마소랑 엔비디아만 트럼프 취임식이 안 왔는데 뭐 안 좋은 건 아니겠죠. 뭐 어찌됐든 둘이 좀 안 왔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뭐 고점 돌파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뭐 행정명령 사인했다는 얘기가 좀 있었지만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지금은 둘 다 꽤 높은 위치에 있어서 늘 말하지만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닐까 싶죠. 좀 더 조정을 받으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뭐 각자의 판단이니까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자, 금현물
금 현물은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상승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죠. 뭐 이제 다시 전고점 근처에 왔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느냐, 여기서 다시 내려가느냐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지금 이 그래프만 쳐다보면 일단 각도 자체가 이제 저항에 부딪혀서 하락을 좀 했다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긴 한데, 그건 모르죠. 가봐야겠죠. 또 전반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확률상 각도가 낮으니까 좀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환율 드디어 떨어지네요. 좀 의미 있는 하락. 저번 주까지만 해도 행보인지 상승인지 잘 몰랐었지만 이번 주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좀 환율이 잡혀가는 건가, 인덱스 역시 조금 하락하면서 좀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인덱스가 조금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환율 역시도 조금은 조정을 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것이다, 이런 겁니다. WTI, 트럼프가 오펙을 통해서, 아까 잠깐 경제 뉴스에 잠깐 봤지만 오펙 통해서 오일 값을 좀 낮출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자, 원유 가격이 조금은 잡혀가는 모습이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큰 방법은 오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 2년 채권 이런 금리 자체는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그렇게 쉬운 일이냐,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그렇게 쉽게 되겠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그래도 올해 한 두 번 정도 25bp 두 번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이 다시 나오기는 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넘어갈게요. 공탐 지수를 보면 어느새 거의 극심한 공포까지 갔던 바늘이, 게이지가 이제 다시 중립으로 돌아왔네요. 하지만 공탐을 하는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52주 신고가 신저가를 보면 신저가가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에서 다시 신고가가 조금은 생기고 있긴 하지만 극심한 공포 쪽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풋콜레이셔를 좀 보면 아무래도 좀 콜레이셔가 좀 계속해서 증가한다, 증시를 좋게 보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죠. 너무 극심한 어떤 탐욕과 극심한 공포라는 지표가 두 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방향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픽스는 서서히 이제 좀 안정적인 형태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큰 변동성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구리 ETF 선물을 좀 보면 조금은 상승하려고 하지만 조금 쉬었죠. 이게 지금 구리가 원자재 자체가 지금 제가 보는 다른 지표에서도 원자재가 좀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안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금씩, 아주 좀 큰 상승이 아니라 조금씩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지표를 좀 보면요. 일단 추세 지표는 다 이제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좋은 상황이다, 시장은 좋아지고 있다. 비공격형을 봐도 에이지는 아직 음수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양수에 좀 밝아지고 있잖아요. 시장이 좀 밝아지고 있다. HA는 이제 주식을 좀 다시 어떤 25%씩 4개에 투자하는 거니까 주식을 좀 해봐도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보시면 반도체, 그다음 채권 빼고는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섹터를 좀 보면 섹터에서 제일 안 좋은 건 에너지 섹터가 좀 많이 하락했네요, 이번 주에. 그렇군요. 그다음에 자재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이 섹터에서는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의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덱스를 좀 보면 전략자산 같은 경우는 한 5.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좀 많이 깨진 편이죠. 금요일, 그렇죠, 어제 미국장 터지기 전까지마다 6%를 좀 넘었었던 것 같은데 미국장이 좀 깨져서 그런 것 같네. 전략자산 어찌됐든 조금은 상승을 했습니다. 다섯 종목, 스파이, QQQ, 다이아 같은 경우, 또 코덱스 200, 코스닥 150 종목들도 조금씩은 상승을 하면서 다섯 종목 평균이 한 꽤 많이 상승, 1.5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좀 보겠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연초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 그자를 2.9% 상승을 했다고 해도 환율을 적용하면 마이너스 포션인 거로 나타나고 있죠. 국내 지수는 7.85%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네요. 기타 계좌는 소폭 하락을 했네요. 이게 젠포트가 좀 소형주가 좋지가 않군요. 소형주가 조금 저한테는 좋지 않네요. 소형주가 어렵네요. 소형주. 그래서 차트 이거는 좀 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는 거의 뭐 정체인 것 같고 뭐 이렇네요. 지금 젠포트가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요건 뭐야? 저의 금융 투자 자산 자체도 소폭은 하락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저의 계좌에 대한 종목 YTD를 계좌 YTD 종목 수익을 좀 보면 일단 앞서 봤지만 뭐 다 어느 정도는 괜찮다. 젠포트가 좀 하락을 했고요. 보면 개별 종목들이 조금 수익률이 높죠. 지금 장세가 약간 개별 종목 위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약간 포트폴리오 전략 역시도 이제 개별주가 많다 보니까 개별주들은 좀 좋다. 그리고 전략 같은 경우에는 퀀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직은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트럼프가 전에 이제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와서 했던 어떤 답안지 이거 소수몽키가 써줬던 것 같긴 한데 뭐 AI 암호화폐 혁신 뭐 규제 하나를 통한 혁신주 금융주 그다음에 전력 원전 인프라 에너지 그다음에 페이팔 마페 이런 종목들을 찍어줬었잖아요. 어제 슈카월드 코믹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고 빅테크들을 뭐 수성하겠다. 그다음에 중국 부채를 영어로 만들겠다. 중국, 러시아 비핵화하겠다. AI 암호화폐 일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즐거운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